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쁜 남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람을 피우는 남편? 폭력을 쓰는 남편? 도박을 하는 남편?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남편은 그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바람도 안 폈습니다. 손찌검 한 번 없었습니다. 술도 적당히만 마셨습니다. 돈도 꼬박꼬박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39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남편, 나랑 너무 닮았다.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 아내가 바로 나다. 57세 정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39년 결혼 생활, 그리고 어느 새벽의 마지막 선택,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최병수 씨, 올해 60입니다. 지방 중견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작년에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회사 후배들한테는 잘 해줬다고, 동창회 총무를 10년 넘게 했다고, 이웃집 어른들한테 인사 잘한다고, 집 밖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내 정순희 씨에게 병수 씨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말을 하면 병수 씨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에 갔다가 이웃집 영숙 씨를 만났는데요. 그 집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영숙 씨 말이 아들 직장이 서울이라 결혼식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순희 씨는 말을 멈춥니다. 39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순희 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말을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나중엔 병수 씨가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답답하게 말문을 닫게 만든 사람이 왜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3년 전 순희 씨가 유방암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심소견이 나왔습니다. 순희 씨는 집에 와서 병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에서 유방에 뭔가 보인다고. 추가 검사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병수 씨는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대부분 별거 아니래잖아. 가보면 알겠지. 그리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추가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혼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수 씨는 그날 결과가 어땠는지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암일 수도 있었던 날, 남편은 결과를 묻지 않았습니다. 병수 씨는 퇴직 후 집에서 왕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줘. 밥 먹고 나면 커피 줘. 낮에 출출하면 뭐 없어. 저녁엔 뭐 먹을 거야. 한 번도 같이 차려본 적 없고, 한 번도 설거지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장 봐온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집에 있잖아. 내가 왜 해? 순희 씨는 집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없이, 휴일 없이, 퇴직금 없이. 병수 씨 친구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순희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안주를 만들고, 술을 챙기고, 과일을 깎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 앞에서 병수 씨가 순희 씨를 소개한 건 결혼 초에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그냥 안주 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수 씨 친구 중 한 명이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음식 솜씨가 참 좋으시네요. 병수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잘해요. 그거 하나는 잘해요. 39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평가가 그거 하나는 잘해요였습니다. 작년 결혼기념일 39주년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침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병수 씨 좋아하는 갈비찜도 했습니다. 작은 케이크도 사왔습니다. 병수 씨는 밥을 먹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요. 병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쇼파로 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잘 챙겨줬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 그 두 글자가 순희 씨의 39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올해 봄
순희 씨 친구 명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희야, 나 이혼했어. 명자 씨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30년 넘게 살다가 황혼이혼을 한 겁니다.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것보다 이미 혼자인데 법적으로만 혼자가 되는 게 뭐가 무서워? 이미 혼자인데 법적으로만 혼자가 되는 게 뭐가 무서워? 그 말이 순희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도 이미 혼자였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5월의 어느 오후, 순희 씨가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통증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바로 옆 소파에서 유튜브 골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무릎이 너무 아픈데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병수 씨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되잖아. 뭘 같이 가? 순희 씨는 잠시 병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하다는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 이 사람과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꺼내들었습니다. 순희 씨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병수 씨 모르게 오랫동안 집안 살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온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새 통장에 옮겼습니다. 그 다음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수업,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엄두를 못 냈던 것. 처음 그림을 그리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눈물도 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게 이토록 낯설었습니다. 황혼이혼을 한 친구 명자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순희 씨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도 이혼 생각하고 있어. 명자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무섭지.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 이혼하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진짜 힘들었어. 근데 2달 지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오래 긴장하고 살았는지. 집에 혼자 있는데 아무도 눈치 안 봐도 되니까. 그게 이렇게 편한 거였어. 눈치를 안 봐도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희 씨는 자신이 39년 동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6월, 순희 씨는 혼자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절반입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30년 이상이면 보통 4대 6에서 5대 5 사이로 판결이 나옵니다. 순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기여도가 인정된다. 39년 동안 내가 한 일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희 씨는 오래간만에 어깨가 펴졌습니다. 7월의 어느 저녁, 순희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병수 씨가 소파로 가려는 순간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병수 씨가 돌아봤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병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병수 씨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순희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암 검사 받는다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병수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닌 줄 알았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으면 한 번은 물어봤어야죠. 병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병수 씨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돈 벌어다 줬잖아. 애들 대학 다 보냈잖아. 바람 한 번 안 폈잖아.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남편의 최소한이에요. 그걸로 39년치 외로움이 없어지진 않아요. 외로워?
당신이 뭐가 외로워? 집에 있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림 배우러 다니는 거 내가 뭐라고 했어? 그림 배우는 거 허락받아야 해요? 내 나이 57인데. 병수 씨는 말이 막혔습니다. 허락? 그 단어를 순희 씨 입에서 처음 들었을 때 병수 씨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잠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병수 씨는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자고 한다. 한번 와봐. 민준이는 그 주 주말에 왔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말리러 온 겁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아버지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요? 순희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 생일이 언제야? 8월 14일이요. 그게 왜요? 아버지한테 물어봐. 민준이가 병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생일이 언제예요? 병수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8월, 뭐였지? 한중순쯤? 민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생일은요? 병수 씨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들 생일도 아내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순간 엄마 편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집에서 자고 가는 날 새벽 2시 민준이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아버지 병수 씨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없이 유튜브도 없이 그냥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표정을 짓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앨범 보고 계셨어요. 병수 씨가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사진이 있더라고. 네 엄마가 그때 참 예뻤어. 내가 그걸 잊고 살았나 봐.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도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느끼는 게 없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표현을 못했던 거구나. 그렇다고 순희 씨의 39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느끼는데 표현 안 하는 것도 안 느끼는 것만큼 상처입니다. 딸 지연이도 결국 알게 됐습니다. 지연이는 엄마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로 이혼할 거예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거야.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순희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었어. 너 태어났을 때, 민준이 군대 제대하던 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혼자 밥 먹었을 때, 그때가 행복했어. 지연이는 그 말이 슬펐습니다. 엄마의 행복한 순간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네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얘기해보자고.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병수 씨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하면 엄마 생일을 기억해야 하고, 엄마가 암 검사 받는다고 하면 결과를 물어봐야 하고, 엄마가 말할 때 들어야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병수 씨는 아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희 씨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어요. 밥은 차렸지만 맛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고, 아플 때 걱정해 준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고, 생일을 챙겼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당신 친구들 앞에서 그거 하나는 잘해요라는 말 들었을 때 나는 39년짜리 식모였구나 싶었어요. 나는 아팠어요. 3년 전 그 검사 결과 기다리면서, 혼자 버스 타고 병원 가면서, 혼자 결과 듣고 나오면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무서워서 운 게 아니라 나한테 같이 가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서러워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는 나쁜 남편이었어요. 그게 더 슬퍼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수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아내 생일 선물 57살.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아내 선물을 검색했습니다. 그게 병수 씨의 변화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희 씨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식탁에 작은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병수 씨가 어젯밤에 사다 놓은 겁니다. 케이크 옆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늦어서 미안해. 딱 그 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39년 만에 받은 생일 축하였습니다.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생각났습니다. 이게 39년 전부터 됐으면 나는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겠구나.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를 잠시 보류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셨어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둘 중 하나가 증명되면 그때 결정하려고요. 그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병수 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말이 없고 여전히 서툽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순희 씨가 말을 시작하면 이제는 끝까지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식사하러 나갑니다. 순희 씨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는 병원에 같이 갑니다. 아직 다정하진 않습니다. 아직 로맨틱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순희 씨는 말합니다.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전부예요. 가을,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순희 씨도 그림 한 점을 냈습니다. 공원 벤치, 그 위에 손을 잡고 앉아있는 두 사람. 병수 씨가 전시회에 왔습니다. 처음엔 오기 싫다고 했는데 민준이가 데리고 왔습니다. 병수 씨는 순희 씨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그렸네. 칭찬에 인색한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채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명자 씨와 가끔 만납니다. 병수 씨와 가끔 산책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서운하면 말합니다. 예전엔 참았습니다. 이젠 말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39년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병수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나와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엔 병수 씨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지만 무심한 사람,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사람, 소중한 걸 알지만 소중히 대하지 않는 사람,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일로 미루는 사이,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지금 그 사람이 39년째 기다려온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였습니까?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